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이영입니다. 오늘 저는 날씨가 되게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날씨 정보를 보니까 추운 날이네요. 오늘 엄청. 제가 마음이 우리 리더님들을 뵌다고 생각하니까 저 혼자 마음이 훈훈해졌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안 춥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곳에 오니까 하나도 안 추우시죠? 우리 리더님들 따뜻한 곳에 오시라고 오시기 전에 이 공간도 따뜻하게 해놓고요. 에너지도 따뜻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 준비를 해주신 너무 감사한 강사님들이 계세요. 지금 타이틀 와, 오늘 정말 우리 한층 지식층이 두터워지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현대인들이요, 사실 이 대사증후군 없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병원 가서 누워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병원에 몸져 눕는 그 진단명이 안 나왔을 뿐이지 반건강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말 고급 정보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리더님들은 정말 굉장히 큰 정말 행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리더님께서 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정보를 정말 쉽게 잘 풀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셔서 왜냐면 이거는 내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파운더 스플릿뉴 우리 이은희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제목이 너무 어렵죠.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선택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기는 했는데요. 잘 풀릴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한번 가볼게요. 그냥 이제 PPT를 그냥 한꺼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 위에 보면 대사라고 나오잖아요. 이 대사는 우리가 먹고 쓰고 배설하고 이것을 모두 다 이제 대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명을 모른다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 대사 증후군으로 이제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입에서 항문까지가 이제 소화계인데 평상시에는 약 6m 정도 되고요. 이제 사망시에는 우리가 이제 모든 기관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9m 정도 된대요. 굉장히 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잠깐만. 식도.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식도잖아요. 입하고 이 식도 이제 지나서 이렇게 위로 이제 가는데 이 위하고 식도 사이에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내가 몸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오버이트를 하죠. 그러면 이 관략근이 닿히지 않은 상태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굉장히 압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관략근을 느슨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관략근이 느슨해지는 게 뭐가 있냐면 느슨해지게 만드는 요인들. 그게 뭐냐면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제 밀가루, 와인, 커피.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이게 자꾸 느슨해지면은 일명 병원에 가면은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저는 역류성 식도염을 제가 중간에 한번 앓은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병명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임신했을 때 너무 많은 물 먹어도 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피까지 이렇게 나오는 어른들 일명 말씀하신 막 쓴물 똥물까지 다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나중에 이제 자꾸 쳐가지고 너무 그 압이 세니까 피까지 토해가지고 이제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죠. 위가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면 어떤 분들은
누워서 잠도 못 주무신대요. 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속이 타는 듯한 너무 막 타서 아파서 이게 쪼그리는 정도, 누워서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평생 가져가야 될 질환이라고 알고 계신대요. 그죠?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낫지 않습니다.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질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식도 하부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네, 칼슘, 마그네슘을 잘 드시면 이 부분이 튼튼해지고요. 당연히 음식 조절은 어느 정도 하셔야겠죠. 음식 조절이라고 한 거는 뭐 짠 거, 매운 거 이런 것들 좀 조절하시면 좋겠고, 야식 밤에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바로 누우시는 분들 계시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 실제로 어떤 이제 제 소비자, 저희 파트너 소비자 중에 한 분이 위암이 걸리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데, 식사하시고 피곤하니까 바로 누워. 예, 눕는 버릇을 하셔가지고 이제 대부분 오시는 병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불치병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을 많이 드시면 좋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을 가다가 위 부분을 이제 이 위 부분을 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먹으면 강산이 나오죠, 위에서. 이 강산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인체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사람이 내가 무엇을 집어먹고 다니는지 내 몸은 믿지 않는데요, 위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강산이 나와서 살균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거를 좀 먹었는데 상한 거를 살짝 상한 거 먹을 수도 있죠. 아니면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산이 나와서 살균을 해주고, 이 위산에서 보면 pH 2가 그 이제 염기를 맞춰주는 건데, 얘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강산이 나오면서 500ml 이상의 그 염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염산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끄집어서 사람 얼굴에다 탁 뿌리면 어떻게 되냐? 타요. 그러겠죠. 우리 염산 테러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뉴스에도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강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는 타지 않죠. 이 뮤신이라는, 이 타지 말라고 뮤신이라는 이 점막 세포, 거기에서 뮤신이라는 그 물질이 나와가지고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는 타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위가 살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염증이 나겠죠. 안 좋은 거 먹으니까. 그쵸? 그래서 염증이 나지 않도록 얘가 뮤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얘네들을 보호해 주는데, 이 위를 보호해 주는 게 있어요. 이 뮤신, 점막을 보호해 주는 게 있는데, 이 영양소가 뭐냐면 비타민 A, B, C, 단백질. 얘네들을 많이 드셔주셔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세요. 아, 나는 비타민 C 위 속쓰려서 못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세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아니면 약국에 가서 위 보호제를 처방받아서 드시죠. 자, 왜 그러냐면 비타민 A, B, C,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점막세포가 약해서 생기는 질환이래요. 그런데 나는 자꾸 약을 먹어. 그럼 더 약해지시겠죠. 그래서 그런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런 분들은 점막이 얇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럽니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3가지만 알면 된대요. 음식을 먹었어. 위산이 이제
음식이 이제 입에서 씹기 시작하면은 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위가 운동을 하기, 연동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연동을 하면서 음식이 위로 들어가면은 살균을 해줘요. 이 위 속으로 들어가면 연동 운동 시작해서 위 속으로 들어가면 살균을 시작해주고, 이 살균을 시작하면서 위에서 단백질 소화 효소가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위에서는 단백질을 소화한다. 1차로.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 중에 이제 뵈면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힘드신 분 계세요. 그쵸? 위가 안 좋아서 그러거든요. 얘가 안 움직여.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단백질은 또 입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좋은 게 나왔죠. 아미노산. 아미노산부터 시작하시면 되세요. 아미노산은 뭐 아프다 어쩌다 소화 안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더 쪼개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기에는 단백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뮤신이 나와서 점막을 보호해 준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세요. 소화불량이 있거나 아니면 속쓰림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 그런 분들은 이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위산이 나온다. 그다음에 단백질 소화한다. 점막 보호해주기 위해서 뮤신이 나온다. 이 세 가지가 안 돼서 그런 거래요. 위에서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안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단백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A, B, C 단백질을 드시게 하시면 좋죠. 자, 그다음에 소장으로 넘어갈게요. 잠깐만. 위에서 한 번 더. 위가 아프면 우리가 위 아프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도 손 이런 데에도 이렇게 살짝 비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약해졌죠. 근데 거기에다가 따뜻한 물을 또 대.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아프죠. 쪼그라들어. 근데 우리 위도 그런데요. 형국이. 내가 위가 약해서 점막 세포가 잘 안 나오고 위가 얇아서 아파. 그런데 자꾸 안 좋은 것들을 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대부분 위 안 좋으신 분들이 또 뭐를 좋아하시냐면 자극적인 거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냐? 위가 자꾸 점액이 약해서 이 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가 또 안 나와. 그래서 위 경련들을 잘 일으키신대요. 위 경련 일어나 보셨어요? 저는 사실 위 경련 한 번도 안 일어나 봤는데 위 경련 일어나시면 응급실에 실려가시더만요. 예. 그러면 너무 이제 심하게 아프신 물론 실려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위 경련이 자주 일어나신 분들은 진정제가 아니고 진경제를 약국에서 처방을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잘 몰라가지고 진정제는 아는데 진경제를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위쪽으로 이렇게 그 근육질이 딱 뭉치는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약이더라고요. 그것들을 많이 처방을 해주는데 그 약을 계속 드시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네들을 그 위를 좋게 해주시려면 아까 그런 것들을 비타민, 영양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점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뮤신, 이 점막은 우리가 눈도 점막, 구멍 뚫린 데는 다 점막이라고 하잖아요. 전 맨 처음에 영양소 공부를 했었을 때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뚫린 데는 다 점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야기하시죠. 구내염 잘 나시는 분들. 저도 구내염이 굉장히 잘 나는 체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살짝 이제 이런 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열이 위로 올라가신 열체질인데 그 열이 위로 뻗치시는 분들 있죠. 머리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구내염이 잘 나신대요. 자, 구내염이 나시면 어떻게 하세요? 오라메디 바르세요? 저는 예전에는 참았거든요. 그게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게 입안에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바르라고 하는데 안 바르고 버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티비를 먹으면 좋아진다 그러고 이스티비를 막 깨물어 가지고 그 구내염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이게 다 발라놔요. 그러면 정말 쓰리게 아파요.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주로 오라메디를 바르시잖아요. 근데 오라메디는 스테로이드 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고 알보칠이라고 있는데 그 알보칠을 또 하면 지지는 거.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거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지지는 걸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 우리가 입에서는 지졌어. 근데 우리가 이 점막세포라고 하는 것이 입안에만 점막세포일까요? 아니죠. 어디? 다 찾아서 위 통과해서 소장으로 가서 대장으로 해서 여기까지. 맞아요. 거기까지가 점막인데, 자, 입은 내가 지졌어.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만 생겨요? 아니요. 이런 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안 보일 뿐이지. 이런 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를 많이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안구건조증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코 속에 나는 자주 이렇게 건조해. 코딱지가 잘 생겨. 이런 분도 건조하신 거고요. 입안이 건조해. 목이 잘 타. 이런 분도 건조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내염 잘 생기시는 분도 점막이 약해서 그러니까 비타민 A 많이 드셔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셨다. 그러면 비타민 A 이제 많이 드시고, 비타민 B군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C, 단백질은 콜라겐 합성. 그래서 걔네들도 많이 드셔주면 좋고요. 쉬시면 가장 좋대요. 자, 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신가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소장으로 가볼게요. 소장은 여기 보면 담즙 분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녹색 보이죠? 네. 이 녹색 이게 뭐냐면 담낭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 담낭은 뭐를 해주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자, 이 소장은 사실은 면역하고 관계가 많이 돼 있어요. 이제 이따가 뒤로 가면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면역을 이 소장에서도 관장을 하는데요. 이 소장은 담즙이 나온다. 아까 여기 이 담낭에서 담즙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간은 콜레스테롤이 원료가 돼서 간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담즙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기름을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그 기름진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담낭이 움직여서 기름 이 담즙을 쭉 짜줘요. 담즙을 쭉 짜줘가지고 기름을 유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막 이런 그 고기를 먹으면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담즙이 쪼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형태로 소화하기 쉽게 이 형태로 이게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깡마르신 여성분들 계세요. 예, 저는 거기에 포함은 안 돼요. 고기 너무 소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깡마르신 여성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삼겹살 드시거나 아니면 기름기 조금 많이 드시면은 설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 그러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담즙이 잘 안 나와서 그래요. 담즙이 안 나와서 그렇고, 그런 분들은 이제 설사가 이제 잦다라는 거죠.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는 이제 췌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1차 소화가 입에서 일어나요. 탄수화물은 그래서 침에서 이렇게 쪼개주죠. 그리고 단백질은 아까 1차 소화가 위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지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게 쪼개주는데, 음, 1차 소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담즙이 분비되면서 얘네들을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화액이 이제 분비되는데, 이 소화액이 분비되면서 위산이 이제 위산이 나왔잖아요. 이 소화액이 위에서 나오니까 위산이 나왔잖아요. pH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중탄산염이 나와서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소장에서는 그러고 대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장은 이제 이제 여기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음식을 먹었는데 위에서 일을 해. 그러면 위에서 온 것은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소장부터 우리 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장부터. 그리고 이제 소장에서 짜게져서 이제 갈 때 가고 이제 하는데 이 대장은 흡수를 시켜요. 이 대장에서는 흡수를 시키고 또 무엇을 하냐? 독소를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독소를 배출을 이제 흡수하고 독소 배출을 하는데 급성설사가 있어요. 이 급성설사는 기름진 거 많이 드셨을 때 아니면 식사를 급하게 하셨을 때 이제 소화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설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화 불량이 있어요. 찬 음식 아까 말했듯이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소비자를 만날 때 이렇게 보면 저는 찬 거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한여름에도 저는 커피를 마셔도 따뜻한 거 먹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원래 우리 몸으로 따지면 여름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대잖아요. 따뜻한 거를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찬 음식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소화기에. 그리고 매운 음식, 술 이런 것도 술은 독소죠. 음, 술은 독소인데 이 만성 설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점막이 이상이 생겨서 이상이 생긴 분, 이제 이 만성 설사가 있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많이 드신 분들, 예, 젊었을 때 술 좀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만성 설사가 이제 일어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항생제 많이 드시는 분들. 그래서 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 만성 설사를 항상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유산균을 많이 드셔야죠. 예.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술 뭐 이런 것들은 장에 좋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매운 거 이런 것들도 좋지 않고 술이 독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썩 술은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 이 술도 우리가 술을 드시기 전에 유산균을 드시면 좋대요. 왜 좋냐면 1차로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방어선을. 네. 그래서 좋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술을 먹으면 간에서 해독을 하잖아요. 이 간에서 해독하기 전에 1차적으로 한번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유산균을 드시면 좋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지연시킨대요. 그래서 간이 좀 혹사당하는 거를 약간 막아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술 드시고 잘 붓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술 드시고 그 다음날 부었어. 이런 분들은 비군이 부족하신 분들이래요. 비군, 비타민 B군. 예, 예. 비타민 B군이 부족하신 분들이고 술 드셨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다리에 쥐도 나고 막 눈도 떨리고 막 경련이 일어나세요. 이런 분들 또 계시면 이런 분들은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변비. 예,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또 술 드시고 두통 있으신 분 계시죠. 막 너무 머리가 아파, 눈이 빠질 것 같아, 막 이렇게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알코올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B군, 밀크시슬, 비타민 C, 유산균 이렇게 드시면 좋대요. 예, 주변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권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고 이제 이거는 변량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부족해도 변비가 생겨요.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이 안 됐을 때 이렇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이 움직이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은 무슨 일을 하냐 여기 보면 해독, 면역, 조혈, 대사, 담즙, 저장, 간 검사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간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간 검사 하면은 간을 들여다보지 않죠. 피 검사하죠. 네, 왜 피 검사할까요? 간을 안 들여다보고 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왜 이 피 검사를 하냐면 손상이 됐을 때 이 간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손상이 되면은 AST 여기 ALT 이게 이제 간 검사하는 건데 손상이 되면은 파괴돼 가지고 효소가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이 간에서 효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혈액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한 달 전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간을 혹사시켰어요. 그래서 간이 별로 안 좋아. 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거는 나오지 않는데요. 한 달 전 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초음파. 그래서 피검사 플러스 초음파까지 같이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어요. 이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 여기 그 보이듯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나쁜 탄수화물을 우리가 다 알죠. 정제된 거. 정제 가공 기술로 탄수화물, 섬유질, 필수 지방산 등을 모두 없애버린 것들. 쌀밥, 국수, 빵, 뭐 이런 것들 아주 맛있게 생겼죠. 그런데 좋은 탄수화물은 당분이나 전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놔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드셔야 되냐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은 대량 영양소잖아요. 대량 영양소기 때문에 안 드셔도 물론 안 되지만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썩 좋지 않죠. 이제 우리가 그런 공부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뇌와 근육에 사실은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탄수화물은 먹어야죠. 그렇죠? 뇌와 근육에 에너지로 보내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은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지방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지방 많이 드시는 거 나빠요? 좋은 지방은 그렇죠. 많이 드시는 게 좋죠. 나쁜 지방을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은 거고 좋은 지방을 많이 드셔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량은 지방산하고 얘네들 결합해서 중성지방 그래서 뱃살로 저장을 해요. 예. 네. 제가 이제 이 공부하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유리지방산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단 것을 먹어요. 단 것은 물론 설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탄수화물 종류가 다 단 거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빵, 떡 뭐 이런 걸 다 드셔요. 그러면 당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애가 작동을 해요. 이 인슐린이라는 애가 작동을 해서 당을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많이 먹었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쪼개져서 어디다 갖다 놓냐? 1차적으로 내장 지방이 딱 그러니까 지방산이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발동을 하고 나머지가 이 내장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좀 쪼개가지고 어디로 가냐? 유리 지방산을 만들어요. 내가 좀 깨지기 쉽다. 깨지는 게 좀 용이하다. 그게 유리지방산이거든요. 이 유리지방산을 저장을 해. 그리고 인슐린 얘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 우리 뱃속에. 저도 보니까 조금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이제 뱃속으로 많이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요. 우리 당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고인슐린 혈증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그 순서거든요.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고인슐린 혈증이 지방합성. 그래서 얘가 고지혈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당이 있으면 고지혈증도 있고 혈압이 있으면 뭐 고지혈증도 있고 이렇게 같이 가죠. 당이랑. 자, 그다음에 당이 인슐린으로 이제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발동을 해. 그래서 내장지방 아까 쪼개져서 유리지방산으로 가서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혈관에 혈당이 많죠. 당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췌장이 움직여. 우리 몸에 혈당이 들어오면 이 췌장이라는 데에서 움직여요.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잖아요. 이 췌장이 얘가 많아지니까 얘가 과도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이 돼서 나 더 이상 일 못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인슐린 작동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데 우리가 밥, 떡, 빵, 국수 막 이런 것들을 오늘만 먹냐? 아니 내일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저항성이 일어나서
당뇨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당류 형태보다 다당류 형태로 드시는 게 좋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아무튼 혈당 지수 여기 보면 이제 인슐린, 혈액 속에 포도당 속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막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해주는데 여기 보면 크롬이 인슐린을 약간 형성을 해준대요. 그리고 아연이 인슐린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당뇨의 원인은 단 것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문제다. 근데 셀레늄이 인슐린 저항성을 약간 낮춰준대요. 그래서 셀레늄을 많이 드시는 게 좋죠. 당이 있으신 분도 셀레늄을 드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췌장 베타세포 손상이 있을 때 인슐린이 부족하는데 이 흡수되지 못한 혈당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이게 당뇨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로 소갈 이런 얘기 하죠. 그다음에 혈당 지수, 혈당이 상승되는 정도인데 포도당이 100일 때, 그리고 혈당 지수가 70 이상일 때 이때 고혈당이 오고 고인슐린 혈증이 되고, 혈당 지수가 55 이하일 때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섬유질 음식 섭취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음료, 우리 아이들 음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료를 먹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설탕이 이렇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좀 빨리 갈게요. 식이섬유. 불용성하고 수용성이 있어요. 이 불용성하고 수용성이 있는데, 불용성은 중금속도 배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잘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수용성이 있어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수분 보유력을 높여주고 변량을 증가시키고 변이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거 만약에 이제 이 식이섬유를 드시고 변비 생겨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배 중에 보면 계시죠. 물을 많이 안 드셔서 그래요. 물을 드시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만감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키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되고 비만에도 훨씬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있고, 식이섬유가 불용성, 이제 아까 수용성, 이거 불용성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드시면 사실은 더 좋아요. 하는 역할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나만 드신다 그러면 이제 이 불용성을 드시면 더 좋기는 한데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나는 원래 변비가 좀 있어. 그럼 불용성보다는 아까 수용성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장이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생제 많이 드셔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고 인스턴트, 그다음에 수면 부족, 과식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증상이 없는 대장 용종이에요. 유산균 많이 드시면 용종 많이 안 생기고요. 저의 남편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 번씩 장 검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용종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 남편은 식이섬유는 먹지 않는데 이 식이섬유 드셔도 용종 안 생기는 데 도움이 되세요. 그런데 유산균이나 더블엑스만 드셔도 이 용종이 2년 차, 그러니까 2번, 2회차 용종 떼내지 않았어요. 예, 이게 약간 그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종이 있으면 항상 조직 검사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세는 장 증후군, 우리가 세는 장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많이 배우는데 이런 데 세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데가 세 가지고 이런 박테리아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장내에 이제 서식하는 거죠. 그럼 장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죠. 유산균을 투여해 보니까 투여 전하고 투여 후 보이시죠? 장 벽이 약했는데 투여를 하니까 장 벽이 두꺼워졌어요. 그쵸? 이건 다 그런 논문이에요. 감소됐다, 면역체계 활성화됐다, 병원균 배양했을 때 완전히 억제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알레르기 있는 유아의 대장은 유익균과 유해균 균형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진 것으로, 이제 이게 다 논문 결과거든요. 자, 이제 유산균 새로 나왔죠. 지금 계속 유산균에 대해서는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많이 이제 섭취해도 좋냐? 좋죠. 장이 살아서 돌아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밸런스 이듬, 여기 보면은 이제 장 점막 부착, 증식, 유산균 억제 이런 것들 부착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
좋아하시고 계란, 껍질 이런 것들을 거기에도 그런 것도 많이 들어있는데 떼내주는 역할도 많이 하죠. 그리고 질환 시 비피도 박테리움 감소, 나이가 들면서 비피도 박테리움이 감소가 된대요. 그래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HN019는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준대요. HL019가 그래서 면역력 증진을 하고 백혈구와 NK 세포, 이제 이거는 암 세포를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세포 기관이죠. 면역 기관. 그래서 HN019하고 HN029가 있는데 HN019가 훨씬 높다. 이것도 연구 논문에 나온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살모넬라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회 같은 거 아까 달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거고요. 이렇게 나온 거고 6시간 이후에 그런 역할을 했고 락토바실러스균이 아까 소장에서 면역을 관장을 하는데 락토바실러스균이 소장에서 이제 하는데요. 이 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독소가 혈관으로 도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락토바실러스가 해주는 거죠. 이것도 논문 많이 보셔서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네. 락토바실러스 균주가 장벽에 강하게 부착되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고요. 이게 이제 추가가 됐죠. BL04.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상기도 호흡기 문제에 대한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을 얘가 하는 거예요. BL04.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면역 체계에 많이 관장을 하는데 이 폐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제 좀 위험한 거고 상기도 이 부분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BL04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염증 반응 감소시켜준다.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이것도 세균 질환 약화하는 거고요.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이제 장의 소화 돕고 유해균 억제 입증되었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균주. 그다음에 365 이제 리비전이 돼서 아까 포함돼 있어 그래서 강화된 핵심균주 3종 이것을 이제 들어가 있고 총 83억 마리죠. 이거는 이제 타사는 19종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 개의 균종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제 이런 논문이고요. 이런 자료고요. 밸런스 2인 365 이렇게 유산균은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유산균이 너무 많이 시간을 썼네요 제가. 예전에는 뭐 설사 장 뭐 이런 걸로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꼭 드셔줘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됐고 밸런스 위드니 아까 락토바실러스 얘는 소장에서 관장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 여기 다 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드셔도 물론 괜찮지만 같이 드시면 더 좋고 많이 나는 그쪽이 없다 그럼 얘를 드셔도 상관없지만 이제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쪽 질환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그냥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드시면 더 좋고요. 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어떤 계기가 되면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독 작용, 합성 분비 조절, 가공 기능 저장 뭐 이런 걸 다 하고요.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강경화 이쪽은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정상간에서 약간 지방간 있을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능한 거죠.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대요. 더 이상 그러니까 약이나 이런 걸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 이제 가기 전에 여기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가 많이 이제 좋아지길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간이 하는 일은 해독 작용도 하고 영양 분비, 영양소 저장, 면역 살균까지도 이제 다 하는데 간이 혹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하지만 간이 혹사가 되는데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간에서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이 글루타치온이 발동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청소부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부인데 얘가 많아야겠죠. 얘가 많아야 좋은데
실리마린, 우리 그 밀크시슬의 실리마린이라는 것이 이 글루타치온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밀크시슬 여기 보면은 간의 글루타치온 생성에 증가하는데 간 해독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씩 그냥 이제 오늘의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이게 지금 오늘 한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지혈, 당뇨,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영양소로는 크롬, 셀레늄, 아연, 비타민, 뭐 B, D, 더블 X, 식이섬유, 단백질 이런 것들 드시면 좋고 아까 식이섬유 이런 것들 드시면 좋고 프로바이오틱스 저희 거 유산균 드시면 좋고요. 위장관 건강에는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점막 영양소에 A, B, C 단백질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이런 것들 멀리 하시는 게 좋고 약은 솔직히 약이기 때문에 평생 먹으면 더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보다 유익균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주고 간이 피로하지 않게 비타민, B군 많이 섭취해 주시고 단백질 밀크시슬 통해서 간에 도움되는 영양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떻게 좀 잘 들으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따로 우리가 특강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좀 더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요즘에 사실 굉장히 건강이 화두가 되는 주제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니까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맞아. 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는데 나 식료성 역류성 식도염 나도 해가지고 그래 그때 그 증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경험했던 게 많이 떠오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리더님께서 정말 좋은 고급 정보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보들 통해서 우리 리더님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이은희 리더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STP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아메이에 왔을 때 사업이 생활이고 생활이 사업이라는 그 슬로건을 들었을 때 사업은 사업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 리더님을 뵈면서 정말 삶 자체를 생활을 사업과 함께 그 안에서 잘 어우러져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나가신다라는 생각을 항상 뵐 때마다 해요. 그리고 뵐 때마다 점점 더 행복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너무 행복한 이런 이모티콘들이 같이 있는데 저 모습이 우리 리더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또 많은 정보들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함께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정두래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두래입니다. 제가 참 저희 파트너 보면서 옆에서 놀랬어요. 무슨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해가지고 왔다냐. 저 친구가 사실은 그 클라리넷 전공자거든요. 전혀 이거랑 상관이 없는. 그런데 이 안에서 얼마나 아메이가 우수한지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랐네요. 감동 먹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강의하기 전에 전 참 이렇게 너무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많이 안 가르치고 싶어요. 그냥 행복하고 재밌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뇌가 말랑말랑하게 제가 초등학교 뇌로 여러분 한번 돌려보내 볼게요. 어떤 분이 초등학교 뇌를 가졌을라나? 애들 시험지에 실제 시험지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애들 시험지인데요.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 뭘까요?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 시간 걸리니까. 이거 틀렸어 일단 얘가. 산불 날까봐. 그건 진짜 어른적인 생각이고 그건 정답이죠. 이 아이 이렇게 썼어요.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그리고 자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크 정답. 이 얘는 틀렸어요. 뭐라고 썼냐면 작고를 내린다. 그리고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나요? 쓰시오. 축하해. 우리 뇌는 굳었어. 얘는 일단 틀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래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 아이의 답은 이랬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아, 그건 아시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죠? 뭐 이런 걸 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과 우리 삶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아요? 엄마가 고맙습니다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 뭐 이런 걸 다 주셨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이는 그걸 본 거죠. 근데 왜 하는 거야? 이 문제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아이가 진짜 대단한 답을 줬어요.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애들이 그 어른들 문화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문화나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많이 웃었는데 뇌가 좀 말랑말랑해지셨나요? 저희가 아메이 하는데요. 수준이 높으면 못해요. 딱 어느 정도 수준의 아메를 잘 할 수 있냐? 이 아이 3, 4학년 수준이어야 돼요. 왜 3, 4학년 수준이어야 되냐면요. 3, 4학년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둘이 싸웠어요. 엄마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열받죠. 절교야. 근데 그 두 아이는 다음날 놀아요. 싸운 걸 잊어버려. 엄마들은 평생 안 잊어. 그래서 내가 아메를 누구한테 갖고 갔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가져갔는데 거절했어. 잊어버리고 내일 갈 수 있어야 돼요. 안 잊어버리면 안 돼. 초등학교 3, 4학년 딱 수준이 우리 수준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저는 정말 그 이모티콘처럼 아메이를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고 또 너무 감사한 아메이다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원래 전직은 이게 아닌가 봐. 원래는 이제 학습제 교사 한 10년 정도 했고요. 아메이 한 지는 이제 17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든지 열심히 해요. 네,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학습지도 열심히 해보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택. 제가 만약에 계속 학습지를 17년간 했다면 언제 그만두지? 뭐 가게 하나 해봐야 되나?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기 힘든데 뭐 신랑 퇴직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엄청난 내 인생의 고민과 또 그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준비해야 될 것들 또 너무 해결되지 않은 우리 양쪽 부모님들의 노후 이런 것들이 제 삶을 엄청 짓눌러서 이렇게 웃는 얼굴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삶이 무거워서. 그런데 제가 그냥 너무 퍼펙트하게 엄청나게 잘하게 사업을 한 건 아닌데 그냥 따복따복 성실하게 했더니 지금은 나의 우리 신랑 퇴직 후에 어떤 평생 일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양쪽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도 웃을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빨리 뭔가 자기 진로를 선택하지 않아도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막 제가 10억을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억이 없으셔서 불행하세요? 달달에 부족한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우리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짜증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세월이 축적돼서 이 축적되는 일이라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분들은 설득한다, 가르친다, 안내한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이를 그냥 이야기한다, 스토리텔링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대 가구 보유 자산 현황이 이렇대요. 저희가 지금 50대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와닿거든요. 50대면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죠. 총 자산은
5억 1천만 원인데 부채가 9,900만 원이고 순 자산이 4억 1,100만 원인데 부동산으로 3억 5,700이 묶여 있어서 실제로 유동성 있는 현금은 5,400만 원밖에 있지 않다. 그럼 50대면 아직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 어쩌면 취준생이 있는 그런 가장들이거든요. 그런데 내 노후를 준비하기보다는 아직도 그 아이들한테 뭔가 투자되는, 요즘 애들이 캥거루족 빨리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상황을 많이 봐요. 친한 언니들이 남편 퇴직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딸이 갑자기 누가 이런 말 하죠. 집안이 서서히 망하려면 애들이 예술을 해야 되고 급격하게 망하려면 남편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 딸이 갑자기 고3, 고2 때 그 미술을 선택해 가지고 아직도 대학 진학이 결정이 안 됐어요. 졸업은 했어. 졸업식을 빨리 했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 픽업하지, 고3 되는 둘째 아이를. 그리고 학원비 300씩 들어가지. 아주 그냥 미출정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2, 3년 있으면 퇴직해야 돼요. 그게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게 아니고 내 주변에 흔하게 많이 있는 현실 점검이에요. 현실 점검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열심히 할 자세는 되어 있는데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도구가 자영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 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스펙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그런 게 없고 우리한테 있는 건 뭐냐? 성실, 정직 이런 것이 자산이 돼서 할 수 있는 암웨이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매슬로 욕구 5단계가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본에 있어요. 이게 올라가면 안전의 욕구, 소속과 어디 이제 로타리에도 좀 가입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100세 인생이고 그러는데 생리적 욕구도 제대로 끝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는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양쪽 부모님을 보면서. 왜냐면 생리적 욕구를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자녀가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너무 힘든 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사람들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욕구가 있는데 어쩌면 인생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생리적 욕구에서 해결을 못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참 슬프다? 아니, 아깝다. 슬픈 게 아니고 아깝다. 이 많은 욕구를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욕구는 사실은 생존의 욕구, 생존에 필요한 물질 기반보다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기를 훨씬 더 많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는 것에 기준이 없었고 일단 잘 사는 것의 기준은 돈을 좀 많이 벌면 될까? 신랑이 승진을 팍팍 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따오면 좋을까?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저희 신랑이 퇴직 후에 안정적인 300만 원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안고 아미를 시작했어요. 그런 말하면 그게 무슨 소박한 꿈이냐. 그건 굉장히 큰 꿈이다. 근데 제가 시작할 때는 그것을 소박하다, 뭐 큰 꿈이다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그 현실적인 그 300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연금 같은 수입 300이 들어오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될 쯤, 느끼게 될 쯤 내 문제를 내가 인식하고 있을 때 아미가 저한테 다가와서 한 3개월 정도 저희 신랑이랑 같이 미팅과 책, CD를 통해서 알아보고 이걸 해보자. 단 어떻게 하냐? 욕심내지 말고 하자. 욕심내지 말고 하자. 이 사업의 본질대로 해보자. 그냥 뭐 핀을 가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일을 안 해도 나오는 300만 원 연금이 나오려면 알아서 쓰는 소비자가 이 매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네트워크를 진짜로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15%를 하는데 칫솔 치약 피는 샴푸 뭐 한 아미사업 2, 3년간 하면서 정수기, 청정기 초기에 하나도 못 팔아봤어요. 뭐만 팔았냐? 칫솔 치약 바누, 칫솔 치약 비누 샴푸 세제, 칫솔 치약 비누 샴푸 세제, 휴지.
뉴트리키즈나 저기 뭐야 더블 X를 파는 날은 아주 그냥 파티하고 싶은 날. 그런데 그것이 베이스가 돼서 아메 파운데이션이 세제잖아요. 그게 기초단. 우리 화장품도 파운데이션을 잘해야 피부 표현이 잘 되죠. 이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진짜 써도 떨어지면은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그 생필품의 베이스가 깔려 있을 때 내 네트워크가 안전하다는 것을 사업을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저변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생필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시대적인 공감력이 없었을 때 아미는 그 이전부터 너무 좋은 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 문제의식을 온 국민이 몇 명 빼놓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미가 먹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죠. 생필품이 수상하다. 누구의 잘못이냐. 모르고 사용한 우리의 잘못이냐. 만들어낸 대기업의 잘못이냐. 누가 대기업의 잘못이라고 100번을 외친들 대기업이 보상을 해줘야 안 해줘요? 절대 해주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 내 가족의 건강과 나의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거다. 헤어스프레이에 의해서 화학물질 논란, 생리대, 얼음 정수기. 진짜 이건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너무 대단한 건 아직도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제품, 이 회사 제품이. 모델을 바꾸고 광고 모델을 바꾸면 팔려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은 우리가 투표로 판단하고요. 기업은 소비자가 구매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구매를 안 해버리면 그 회사가 그런 제품 안 만들 건데 구매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아미가 굉장히 이런 그 의분, 시민의식 막 이렇게 유관순 언니 같은 10분의 1 정도의 그런 느낌이 좀 하다 보면 생겨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데 이 아미 제품의 어떤 자본이 내 꿈이었고 또 이 생필품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생필품을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데 이 생필품을 쓰는 것이 자본이 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믿기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평생 생필품 쓰면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었고 주위에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은 누가 있냐?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 말고는 생필품으로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미는 내가 쓰면서 돈 버는 일이 너무너무 맞는 일이거든요. 단 어떤 거 해야 되냐면 제품이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제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한테 그것을 내가 터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성과 감성으로 둘 다. 정보와 내 느낌. 오늘 제가 느꼈던 느낌이 간간히 제품의 간증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광고는 되게 감성을 터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광고비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저 신랑이 오늘 파스를 붙여주래요. 파스를 갖고 왔어. 그래서 붙이는데 손흥민 파스네? 그러는 거예요. 손흥민 이거 안 붙였어. 제가 붙여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손흥민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야 손흥민이 붙인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그 파스를 누군가 사왔겠지. 예쁜 연예인들이 미샤 화장품을 간 거예요. 미샤를 안 쓰겠죠. 근데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연예인들이 광고비를 버는 건데 감성을 굉장히 많이 터치하죠. 근데 조금만 내가 이성적이면 아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부잖아요. 주부는 되게 어떠냐? 감성적이에요. 이성적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그런데 아미 본사에서 가르쳐주는 제품 정보나 사업 정보는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 대로 전달하면 그분이 3분 듣고 나머지는 귀를 박아요. 우리나 열심히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눈은 듣고 있지만 딴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보여요 지금. 어. 그래서 내가 이성으로 듣때 내가 잘 소화해서 감성과 이성을 적절하게 섞어내는 게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감성적인 건 단어를 많이 터치하고요. 이성적인 건 숫자가 많아요. 우리 카탈로그 봐보세요. 숫자가 엄청 많아요. 숫자. 어.
그리고 감성은 어떻게 하면 팔릴까를 연구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스프링 정수기 세계 넘버 원이에요. 뉴트라이트 원이에요.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시작부터 완제품까지 있어요. 저는 살다 우리 거 카탈로그처럼 읽을 것이 많은 카탈로그 여러분 읽어본 적 있으세요? 다른 화장품 카탈로그 제품 가격만 나와요. 응. 다른 영양제 카탈로그 읽어본 적 있으세요? 무슨 농법이 나오고 무당벌레가 나오고 그런 카탈로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요.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계속 얘기하는 거고 감성적인 건 효능 이거 효능을 많이 얘기해요. 네. 그리고 이성적인 건 선택 기준을 얘기하죠. 저희 신랑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탈모에 좋은 거 막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직원 한 명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안 넘어오는 거야. 매장 가서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날 회사에 약 장사가 온 거예요. 이것을 먹어버리면 머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10박스 사버렸대 그 사람이. 그러면 매장 가서 두피 측정을 이성적으로 하고 이성적으로 바르고 과학적인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약장사가 한 마리 그걸 사는 것이 사람이 심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효능에 막 약장사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선택 기준, 오메가3의 선택 기준은 뭐냐면 청정기의 선택 기준은 뭐냐면 그런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 아메이가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하면 할수록 너무 좋고 이런 게 뭐냐면 이런 이성적인 것이 터치돼서 전 좋은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감성에 속아서 속고 사는 것이 되게 많잖아요. 주방세제. 안정성과 기능성이 같이 돼야 되죠. 기름때 잘 빼. 근데 세제 잔여물은 아이고 안 남아야 돼. 그런데 기름때는 안 지워지고 세제 잔여물은 없고 안전한 원료인데 기름때가 안 지워져. 이 제품은 기름때도 제거가 잘 되고 세제 잔여물도 없고 안전한 원료야. 어떤 거는 세제 잔여물도 없고 안전한데 기름때가 안 빠져.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우리 제품들은 이걸 다 충족시킨다는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해 보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어, 펼쳐지면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펼쳐져야 되는 두 가지. 응? 펼쳐지지 않으면 죽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낙하산이에요. 낙하산이 펼쳐져야 살지 안 펼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정확한 정보와 감정을 터치해도 그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의학 박사가 얘기해도 안 열리는 거고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종합 비타민, 요즘에 비타민을 많이 먹잖아요. 영양제를 많이 먹어요. 그런데 면역력은 강화시킨 기능이 면역력은 강화시키는데 부작용이 있어. 그럼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안 먹어요. 그런데 기능은 효능은 없는데 부작용이 없어. 그럼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그것도 안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면역력은 강화시켜주는데 부작용은 없어. 이렇게 짝대기 되어야 되죠. 근데 이것이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단돈 2,700원에 여러분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손상된 DNA, 짧아지는 텔로미어의 복구를 돕는 게 이 제품이에요. 저는 이, 이 카탈로그에 예전에 나왔던 카탈로그 2에 나왔거든요. 그것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해 씨앗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말이 나왔냐면요. 뉴트라이트는 아무리 수확량이 많은 신품종이 나와도 안정성과 품질이 검증되기 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뉴트리아트는 건강한 오리지널 씨앗을 보존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원료 씨앗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서 글씨를 읽기는 했는데요.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홈쇼핑에서 백수호 사건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이해했어요. 아 씨앗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백수호가 요즘에 다시 광고하기 시작해요. 팔기 시작하더라고. 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을 잊어버렸거나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산에다가 이렇게 옥수수를 놔둬놔요. 그런데 GMO하고 GMO 아닌 걸 놔둬놓으면요, 새하고 다람쥐는요 GMO 아닌 것만 먹어요. GMO인 거는 몇 개 먹다가 바로 안 먹어. 뭐에 나쁜지 바로 알아요. 이 사람이 참 영리한 것 같아도 참 거시기해요. 감각이 떨어져요. 어. 그런데 사람들은 GMO가 지금 밥상에 살균기 가습제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심각성을 몰라. 왜냐하면 안 좋은 음식, 아까 상한 음식은 설사로 바로 나오고 배가 바로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런 GMO나 화학 제품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5년, 10년 가야 그때 나와요. 어떤 형태로 나오냐?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GMO 종자로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짓고 수출을 많이 하는 그 아이가 이렇게 온몸이 점이고 다 털이 나 있어요. 저렇게 이쁜 아이가. 그리고 GMO 사료를 먹인 쥐를 시험한 건데 종양이 생기기 시작해요. 실제로 저희 파트너의 아는 부인, 지인의 아드님이 이 GMO로 인해서 골육종암으로 젊을 때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근데 왜 GMO인지 알았냐? 원자력 병원에서 그 의사가 말했대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습니까? 젊은 나이에. 의사가 그랬대. 우리가 말하면 안 믿었을 건데 GMO 때문에 그렇다. GMO가 뭔데요? 모르는 거야. 배달 음식 순전 다 시켜 먹어서 튀긴 다 GMO 그 뭐지? 카놀라유 거의 100% GMO잖아요. 99%가. 그걸로 다 튀겨서 줘요. 왜냐 그게 싸거든요. 그래서 저 아는 친구가 닭강정 집을 하는데 닭강정을 튀겨주면 애들 갖다 주라고. 못 가져와요. 저는 맛있게 먹어요. 음. 그리고 와서 비타민 C나 이런 거 엄청 먹어버리죠. 파이버 비타민. 근데 청정기 요즘에 겨울이어서 청정기 써야 되는데 청정기의 기준 얼마나 작은 걸 얼마나 걸르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없고 그런 기준을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강의하지 않고요. 연예인만 비슷한 사람을 써서 해요. 그래서 이게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0.3 마이크로인데 0.0 이런 숫자가 저는 사실은 이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게 어려웠어요. 이게 몇 배야? 이 수학 잘해서 이게 몇 배인가 계산 좀 해봐. 근데 이게 우리는 이 물건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놀랄 일이에요. 우리 이거 보고 지금 기가 막히게 놀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죠. 저를 포함해서 저렇게 작게 걸르네. 이 정도죠. 근데 이 필터를 만드시는 분은 기가 막히게 놀랄 일이야. 그래서 전문가들은 응? 대기업에 다니고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메이 스카이를 사는 거예요. 청정기를 아니까. 저희 그 소비자 딸이 그 미생물학과 졸업해가지고 영양제 만드는 회사 연구원이에요. 특히 유산균을 많이 만들더라고. 그 박스로 회사에 보내줘 유산균을. 우리 거 시켜 먹어요. 아메 것이 좋대 그 딸이. 엄마 유산균 아메 거 시켜 먹어야 돼. 그래서 박스로 있는 걸 놔둬놓고 우리 거 시켜 먹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정보가 없어.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 깔끔하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제가 굉장히 아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아주 겸손하게 배우기로 이런 미팅장에서 그래서 지금도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125배가 더 작은 거 이런 거에 0.3, 0.1, 0.001, 0.00 있었는데 150만 원대. 우리랑 비스크로한 그래도 0.00인데 우리는 0.00 이상이니까 더 작은 걸 걸렸죠. 근데 얘는 600만 원대, 얘는 150만 원대예요. 아메이 제품 같이 똑같은 제품이 시중에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무조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에 우리처럼 똑같은 질의 제품이 있다면 아메 제품이 무조건 싸요. 제가 뒤에 또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 요새 너무 재밌는 게요. 왜 이렇게 소비자들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제품만 써야 되는데 꼭 주문을 받아와요. 저희 소비자가 갑자기 1,400을 2대를 저한테 주문했어요. 미안한데 제가 그 소비자한테 1,400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빨리 막 가서 아메 1위 소비자를 막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L400이 되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 2달 걸리잖아요. 맨 처음에는 매장이 진열돼 있었는데 없죠. 왜냐하면 그러는 것 같아요. 머리 빠지는 사람이 머리 나는 거하고 뚱뚱하는 사람이 살 빠지는 건 광고 효과가 즉시 나타나요. 소비자가 바로 광고 보들이 돼요. 난 솔직히 그 얼리버드는 아니거든요. 무슨 제품이 새로 나왔을 때 막 그 애플 거 막 주워서 사고 이런 거 별로. 뭐 그게 나와서 보편화될 때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아메 덕분에 조금 얼리버드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이 나와서 이런 제품도 써? 하고 말해보니까 이미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소비자한테는 이 말 안 했거든요. 자기 사무실의 계장님이 머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계장님과 퇴직한 계장님과 자기 3명이 나와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난 계장님이 L400을 어때요?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머리가 나고 머리가 왜 났어? 그러니까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오 그런 것이 나왔어요 이랬고 그걸 듣고 간 퇴직한 계장님이 우리 소비자랑 더 사이가 좋았나 봐요. 우리 소비자도 이제 아메 회원인지 아니까 전화해서 이거 사달라고. 근데 그분은 자기가 관심이 있었으니까 홈쇼핑에서 이런 거 나온 걸 봤나 봐요. 레이저 개수가 몇 개인지를 봤던 거야. 이것이 제일 좋더라. 들어보니 개수가 다르더라. 그거 사달라고 하니까 주문받은 우리 소비자가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을까요? 그러지. 우리 신랑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애들도 쓰고 4명이 쓰면은 비싸지 않겠네. 그래갖고 주문한 계장님과 아무 생각 없던 우리 소비자가 같이 2대를 주문한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한 계장님이 알고 나서 얘기는 자기가 했는데 왜 자기한테 주문 안 했냐고. 그냥 관계가 좋아야 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음. 다루는 누트리션, 빈 누트리션, 먹는 누트리션.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탈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 세상이 그런 거 분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라는 너무너무 앞선 기업이 시대 흐름, 지금 어디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기를 원하는가를 다 수치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듣고 나는 머리가 있으니까 저걸 누가 쓸까? 근데 막상 말해보면 머리 없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야, 탈모 고민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럼 빨리 나오지. 좀 늦다, 아미는 제품이, 신제품이 항상 좀 뒷북이다. 이런 생각 드시죠? 왜 뒷북일 수밖에 없는가 제가 하나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나와 있는 L400 중에서요. 이제 이렇게 중앙일보에도 먹고 바르고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아, 그게 아시렸다. 나와 있는 L400 중에서 저희가 400개 광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아미는 지금 제품이 나오면 이런 다른 제품은 이래요. 일단 만들어내. 50개짜리 만들어내. 그래갖고 막 이영애가 광고를 해. 그럼 사람들이 막 사. 하고 그 사이에 막 연구해가지고 또 100개짜리 만들어내. 그러면 50개 썼던 사람이 놨던 것도 100개짜리 또 사. 이렇게 막 하는 시스템이라면 아미는 10년 정도는 따라올 수 없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가 더 시간이 걸려요. 더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수기를 쓰면서 놀란 게요. 17년 때 썼는데 정수기 본체를 바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필터만 바꾸죠. 제일 싼, 제 지구상에서 제일 싼 정수기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요?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그 인스타에 막 사진 올리신 거예요. 우리 엄마 엘세박 체험 전 체험. 요거는 저희 소비자가 그 콜센터에 있는 소비자가 저희 거 탈모 제품만 썼을 때도 이렇게 머리가 났다고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준 거고요. 이렇게 L400 쓰기 전 거하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니 입소문으로 소비자가 소비자를 막 불러 일으킨 이런 게 돼요. 그 이제 요즘에 또 25세트 라이드 저것이 우리 집에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안 타요. 왜냐면 5분 이상 못 앉아서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근데 얘는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 뭔가 딱 내놓으면 나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좀 몇 달 지나봐야 완전히 이해가 돼 저는. 바로는 이해는 안 돼. 그게 무조건 이제 따라서 해보자. 해본 다음에 이해는 천천히 하자. 근데 25세트 라이드가 나와서 이렇게 신문에서도 이렇게 홈트레이닝 시장에 진출했다 막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것을 누가 광고하고 있냐면요.
저희 딸도 이렇게 집에서 제가 영상을 못 담아가지고 그냥 사진으로 바꿨는데요. 발레옷 입고 저거 5 레벨로 저렇게 15분씩 타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꼭 영상 담아올게요. 한 발로 묘기를 부려. 한 발로 타요. 한 발로 균형을 잡아갖고 이렇게 잡아갖고 한 발로 하나만 딱 잡고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바퀴 휙 돌았다 요상한 묘기를 부려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타고 있죠. 이렇게 근력 운동을. 이분이 갑자기 TV에 나와서 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야핏. 너무 흡사하게 생겼어. 근데 보세요. 타지도 않아 심지어 광고를 해도. 뭔 좋아요 이게 타지도 않아. 그런데 이거 200만 원. 이 제품이. 우리 거 152만 8천 원이잖아요. 최근에 팔아보셨군요. 금액을 정확히. 이런 건 거예요. 그냥 이분이 타지 않아도 그냥 자기 비주얼로 계속 이런 거죠. 이런 평생 써야 되는 어떤 생필품이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구독해서 생필품 저희도 솔직히 아메 매장을 일주일에 매일 옛날엔 매일 한 번도 가고 두세 번도 가고 막 다람쥐 마냥 들랑달랑 했는데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 가나 갈 일이 없어요. 우리 것도 다 구독 정지로 다 택배로 받아버리니까. 그러면서 후원수당은 후원수당대로 받지만 이렇게 할인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다는 게 엄청 커요. 엄청 오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자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익 있는 건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마트 바꿔서 쓰면 일반 마트 300점 받을 것을 아메에서 만점 받는 거예요. 35배 이상을 더 받죠. 왜 이렇게 받냐? 유통에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는 것은 굳이 들어도 되나? 이거 다 아는데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 25% 라이드가 아메에서 아까 그 제품 200인데 왜 저렴할까? 직거래 하니까 그런 거죠. 다. 여기는 제품을 써야 될 소비자들이 아주 매니아 소비자들, 이용자들이 모여 있고요. 생산자는 그 많은 소비자가 있는 곳에 물건을 팔고 싶어 해요. 네. 그 장소가 아메인 거고 이 매출의 35% 프로 소비자한테 돈을 주는 거죠. 내가 마트 바꿔 쓰면 한 9,600원 만 원 정도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바꿔 쓰고 그다음에 내가 이해가 됐으면 그 사람이 바꿔 쓰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 내가 바꿔 쓸 때 스스로 다 바꿔 쓴 것처럼 착각해 사업을 하면. 스폰서님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쌀미자가요. 쌀미자가 거기 보면 숫자가 88이 들어있잖아요. 농부가 88번 눈을 봐야 쌀이 나온다는 말이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제품 바꿔 썼을 때 물론 쉽게 바꿔 쓰시는 분도 있지만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가서 내가 제품을 바꿔 쓰고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렇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바꿔 쓰는 걸 알려주는데 훨씬 수월해졌어요. 훨씬.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포인트 받고 이제 선물 받고요. 그런 사람을 6% 되는 사람을 3사람 정도 하면 내가 15%고 한 100만 원 정도 현금 캐시백을 받아요. 여기다가 뜬금없이 제가 이걸 넣었어요. 이분이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분 강의 몇 편에 그냥 딱 답은 뭐냐. 현명한 노후 설계 예금 2억보다 월급 50만 원이 더 크다. 네. 월급 50만 원 일자리를 찾아라. 남자가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이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은 정기예금을 약 8억 원 넣었을 때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약 4억 원짜리 건물이 있을 때 전원이 다 해당이 안 돼요. 아메이만 해당이 되네요. 아메이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1000만 점을 한 번 가면 SP, 3번 가면 GP, 6번 가면 플래티넘. 이건 뭐냐면 안정화되는 과정이에요. 안정화되는 과정. 네. 어떤 가게도 그 가게가 딱 있는데 그 가게가 사람들한테 오며 가며 인식되려면요. 3년이 걸려요. 핸드폰 대리점도요. 개통하면 개통 수수료가 아니고 이 핸드폰 요금의 7%를 먹잖아요. 수입이 마이너스 되지 않고 투자 대비 수입이 똔똔 되는 것을 3년으로 잡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2천만 점 해라, 3천만 점 해라 그런 게 아니고 네 네트워크가 네가 안 가도 스스로 굴러가게
이 마트를 쓰는 사람이 천만점이 스스로 굴러 6달을 스트레이트로 노력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12달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도 알려주죠. 연소득 4천에서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저는 제가 했을 때는 파운더스 PT면 연소득이 한 3,50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파운더스 PT가 목표였어요. 아메 10년에서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300만 원 벌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만약에 제가 시작할 때 다이아몬드 수입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저는 시작 못했을 것 같아요. 겁나서. 아우 1억 넘게 어떻게 벌어 우리 신랑도 못 버는 돈을.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꿈이 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300 정도는 벌고 싶었어요. 학습지에서 한 250 이 정도는 벌어봤으니까 퇴직하고 300 정도는 죽을 때까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세력을 도와서 세력에서 5그룹을 도와서 핏대를 만들면 에메랄드 8천에서 1억 2천, 다이아몬드는 6그룹 도면 1억 2천에서 2억 5천. 여행도 저 코로나 전에는 아메통에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참 행복했고 좋았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너무 아메 가서 너무 감사해요. 나 여행 안 보내줘도 나 아메 열심히 할 건데 돈만 주면 되는데 여행 보내줘, 선물 줘, 막 너무 감사해요. 예, 제가 학습지 진짜 이렇게 목이 새도록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대우 못 받아봤거든요. 너무 감동이에요. 이게 핀이 있고요. 여러분 이것만 오늘 많은 것 중에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내가 SOP 장바구니 15가닥 만들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해보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그다음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3명에서 브론즈 빌드 해보자. 브론즈 빌더 3명에서 파운더스 PT 해보자. 여기까지 목표. 파운더스 PT 3명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해보자. 그러면 정말 가난과 이별하는 너무 멋진 핀. 평생 너무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 가정의 재정을 정말 안정적인 반석 위에 올려놓는 핀이 파운더스 에메랄드. 워렌 버핏이 이런 말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많이 들었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 이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진짜 있냐 없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메밖에 없다. 평범한 사람이. 저는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도 거의 비슷할걸요? 그렇죠? 열심히 하게 이런데 이제 회사가 자유가족 희망보상 이런 어떤 너무 좋은 철학을 갖고 60년 전에 시작했지만 철학은 변하지 않는데 시대에 맞는 건 엄청나게 빨리 변화시켜서 우리를 이끌고 가요. 네. 저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네요. 그 인터넷 사이트 매출 1위 아메가 우리나라에서 1등 했었어요, 처음에. 왜냐?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 없었어요. 일반 소비자들은 그게 빨리 못 따라가. 근데 아메는 누가 있냐? ABO가 있어. 막 교육시키면 우리가 막 억지로라도 따라가서 막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하니까 한국에서 아메이가 인터넷 매출 1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매출 1위 했지. 그리고 모바일 사이트 매출 1위 아메이가 했었어요. 맨 처음에 너무 빨라. 그런데 이 빠른 것을 아메가 정책을 내놓으면 왜 이게 누가 이렇게 꽃을 피우냐? ABO들이 막 따라가면서 빨리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한 조금 몇 박자 늦긴 한데 그래도 막 따라가면서 해. 꽃을 피워요. 이게 빨라서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빌 게이츠가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는 치매 치료제, 면역 강화제, 마이크로 바이옴이 될 거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메를 안 했다면 상관이 없을 건데 아메를 하니까 상관이 있어졌어요. 지난주 수요일 IDFC에서 우리 조양희 박사님 완전히 찐팬이에요. 너무 멋져. 왜냐면 이 뉴트라이트에 대한 자부심이 그분 말 한마디에 막 뚝뚝뚝 떨어져요. 비교 대상 없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이크로 바이옴이 아니고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 바이옴을 준비가 다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세상이 어디에 부가 흐르는지를 알고 있는 빌 게이츠가 말한 이 말을 이미 뉴트리라이트는 준비해서 완성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꽃은 누가 피우냐? 우리가 피우면 돼. 어떻게?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거 알려줘야 돼. 하는 행위는 단순해. 그냥 유치원 때처럼 초등학교 2, 3학년처럼 사이좋게 지내면 돼요.
사이가 좋아야 돼.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개인형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미가 뭐가 빠르냐면 이게 중산층의 기준인데 제가 위 장표를 넣냐면 완전히 선진국형 마케팅이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지만 약간 정신적이거나 문화적인 게 조금 선진국 대열에 못 들었다 이런 것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산층의 기준이 우리나라는 다 돈이야. 응? 그런데 프랑스, 영국, 미국인 이런 나라들은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의견, 어떻게 정신적인 이런 게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메이 300만 원 벌러 왔는데 요새 아메이가 하는 게 뭐냐 우리한테 새로운 가치 제안, 건강해라, 매력적이어야 경제자산 쌓아야 된다. 이래야 진짜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너무 MSG처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진짜 너무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아메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잖아요. 돈만 들었으면 좋겠잖아. 그런데 아메가 뭐라고 하냐 건강해야 돼요. 건강 자산을 쌓으세요. 그리고 매력 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경제 자산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해놓고 그렇게 하고 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라이드런 해가지고 우리 직구 맨날 지금 다니잖아요. 직구 크루즈 타러 막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A7070의 70편의 영화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영화 본 영화도 있고 보지 않은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의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를 이 교수님이 해석해 주니까 아 그래. 그런데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AI가 다 할 일이 많은데 AI가 못하는 한 가지가 뭐 있냐? 공감하는 게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가 잘해요? 아줌마들이 잘해요. 어떤 아줌마가 연속극 보면서 우는 아줌마. 어? 지나간 강아지, 비 맞은 강아지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아줌마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막 광해 이거 봤죠? 광해 이 하선의 매력 맞아. 사람은 인간적이어야 돼. 그리고 경제자산은 계속 얘기가 안 나왔는데요. 이번에 초대장을 받았어요. 한국 아메 리더를 위한 경제자산 강연해갖고 에메랄드 이상 초대했는데요. 너무 유명한 분이죠. 존리. 어떻게 이번에 초대했는가 모르겠어. 얼마나 바쁘고 몸값이 비쌀 건데. 아메 최고예요. 수준이 너무 높아. 이런 분을 가지고 오프라인 미팅 한대요. 김대중 컨벤션에서. 그래서 유대인분으로부터 배우는 건강한 자산가로 성장하게. 네. 여러분 빨리 에메랄드 오세요. 이상. 그러면 초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연말 보너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잘해라 이런 거 알려주려나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재밌죠. 그래서 아멘 이런 것 같아요. 그 매력 자산에도 계속 나오는 게 오늘 아침에 A 라이브도 매력 자산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오늘 오면서 들어보니까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의사소통이 잘 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 네.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고 뭐 잘 되는 사업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계속 안 바뀌는 트렌드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래서 돈도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만 벌었더니 건강이 안 좋아. 그럼 안 행복하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친구가 없어. 그럼 안 행복하잖아요. 일이 없어. 우울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저는 아무리 공부해봐도 아미밖에 없었고 그냥 그것을 한 땀 한 땀 벽돌 하나하나 쌓는 기분으로 그냥 특별하게 잘한 게 아니고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그런 행복과 감사함을 그냥 쉐어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사업 설명서도 100번 도전해서 우리 팀에서 막 하고 있거든요.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아도 내 뜻과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나이 50, 60 됐을 때 허무한 경우도 있잖아요. 또 빈집 증후군 해가지고 애들을 열심히 키워서 애들이 다 나갔는데 허무해 나이 먹어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채워줄 수 있는 게 평생 할 수 있는 이 아미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내게 좋은 사람이 오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분들 많이 만나 뵈서 반갑고요. 다 멋지게 성장하실 거니까 믿고 멋지게 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기운 많이 받으셨죠? 정말 그 자체가 그 이 온 몸에서 아우라가 이렇게 행복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제가 어디서 봤더니 우리 뇌파가 5가지가 있더라고요. 알파파랑 베타파랑 감마파 그리고 델타파, 세타파가 이렇게 있대요. 5가지 중. 그 이 5가지 중에 우리 알파, 베타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베타파래요. 90% 이상이 베타파가 차지를 하고 한 3% 정도가 알파파인데 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베타파가 부정적인 생각을 좌우하는 그 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긍정적인 곳에 함께 그곳에 그 공간에 있다 보면 내가 내 뇌파에서도 알파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이 목요일 날 오전에 이 만나는 이곳이 우리가 알파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정말 이 알파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받으신 이 알파파로요. 일주일 동안 긍정적으로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 이곳에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 있는 이름표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